며칠 전 최태원 회장이 한일 경제협력은 EU 같은 단일 시장 모델로 가야 한다 이런 말을 했죠. 이 말을 두고 너무 앞서간 이야기다. 현실성이 없다. 아니면 이제 그런 고민을 해야 할 때다. 반응이 꽤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맞다, 틀리다로 자르기보다는 왜 지금 이런 말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 말을 한국이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지까지 같이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요즘 세계를 보면 확실히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습니다. 각 나라가 각자 잘해서 살아남는 구조가 아니라 점점 덩어리로 움직이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중심으로, 유럽은 유럽끼리, 중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자기 편을 만들고 있죠. 이걸 좋게 말하면 협력이고,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각자 살아남기 위한 블록화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보면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혼자서 버티기엔 점점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한국은 기술도 있고 기업도 강하지만 시장이 작고, 일본은 시장도 크고 기술도 있지만 성장 속도가 느립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포지션이면 충분히 잘 굴러가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미국, 중국, EU라는 거대한 판 사이에서 둘 다 조금씩 부담을 느끼는 위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끼리라도 좀 더 묶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한국 쪽에서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제 논리만 놓고 보면 이 말은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를 설계하고 만들고 빠르게 양산하는 데 강하고, 일본은 그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 장비, 정밀 기술에 강합니다. 배터리, 로봇, AI 인프라까지 포함하면 산업 구조만 놓고 봤을 때 이 둘의 조합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미국이나 중국도 쉽게 무시하기 어려운 하나의 기술 블록이 됩니다. 그래서 EU 같은 단일 시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속도를 늦춰서 다른 쪽 시선을 봐야 합니다. 바로 일본의 입장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일 경제협력이라는 말은 한국이 느끼는 것만큼 절박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일본은 지금 경제가 엄청 잘 나가서 여유로운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장 무너질 것 같은 나라도 아닙니다. 천천히 늙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혼자서도 시스템을 굴릴 수 있는 나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본 인식은 이겁니다. 굳이 크게 바꾸지 않아도 지금 구조로도 당분간은 괜찮다. 이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안정성에 집착하는 나라입니다.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고 한 번 얽히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를 경계하고,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공동체를 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이제 경제 공동체라는 단어는 듣는 순간부터 부담입니다. 그 말 속에는 정치적 연대, 외교적 책임, 장기적인 의무가 다 들어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본은 그걸 감당할 마음이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현실이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없어서는 안 되는 파트너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가 압도적으로 크고, 자국 내 산업 생태계도 깊고, 아세안, 인도 같은 다른 선택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한국은 중요한 협력 대상 중 하나이지 반드시 묶여야 하는 상대는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온도 차이가 생깁니다. 한국은 안 묶이면 불안하다 쪽에 가깝고, 일본은 굳이 묶지 않아도 된다 쪽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한일 협력에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일본이 원하는 협력의 형태는 아주 명확합니다. 같이 일하는 건 괜찮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 가능한 선에서만. 그래서 일본이 선호하는 건 느슨하고 분야가 한정된 협력입니다. 반도체 소재와 장비, 공급망 안정화, 특정 기술 프로젝트 단위 협업, 이런 건 일본 입장에서 리스크보다 이득이 더 큽니다. 특히 중국 리스크가 커진 이후로는 한국을 신뢰 가능한 생산 파트너로 보는 시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걸 공동체라는 말로 묶는 순간 일본은 한 발 물러섭니다.
여기서 MZ세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한국의 MZ세대는 일본을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행 가는 나라, 콘텐츠 소비하는 나라, 같이 일할 수도 있는 나라, 그 정도 인식입니다. 일본의 MZ세대도 한국을 비슷하게 봅니다. 한국을 싫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국가적으로 깊게 엮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같이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나라, 이 정도 인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력을 막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강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일 MZ세대는 서로를 끌어당기지는 않지만 적어도 밀어내지는 않습니다. 이건 협력이 시작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토양입니다. 그래서 한일 협력은 절대 거창한 공동체 선언으로 시작되지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열리는 분야는 훨씬 실무적인 쪽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AI, 로봇 같은 기술 산업 협력은 이미 사실상 진행 중이라고 봐도 됩니다. 여기엔 감정이 거의 개입되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안 하면 손해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콘텐츠와 플랫폼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음악, 영상 콘텐츠는 이미 국경이 크게 의미 없는 영역입니다. 공동 제작, 공동 투자, 플랫폼 교차 진출은 정치 이슈와 거의 분리된 상태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중요한 게 인력 교류입니다. 일본은 젊은 기술 인력이 부족하고 한국의 젊은 인력은 점점 해외를 봅니다. 취업 스타트업 연구 협력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 이건 제도보다 먼저 사람이 섞이는 길입니다. 이유도 사실 제도보다 먼저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이런 협력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누군가는 이 정도면 공동체에 가까운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나중에 붙는 이름이지 지금 꺼낼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공동체보다는 경제협력체라는 표현이 지금 시대에 훨씬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공동체는 운명을 묶는 말이고 경제협력체는 필요에 따라 같이 일하자는 말입니다. 지금 한일 관계 그리고 지금 세계 질서에서는 후자가 훨씬 현실적입니다. 최태원의 발언도 그렇게 해석하면 조금 더 차분하게 들립니다. 이건 내일 당장 단일 시장을 만들자는 선언이 아니라 각자 도생으로 가기엔 이제 부담이 커졌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걸 조금 더 내려서 보면 이건 국가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 개인 이야기랑도 닮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잘하면 됐고 혼자 버티면 됐습니다. 지금은 혼자만 잘해서는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자산을 나누고 국가도 관계를 나누고 기업도 연결을 고민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한일 경제 공동체는 현실적인 해답은 아닐 수 있지만 왜 이제는 한일 경제 협력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리기 시작했는지는 충분히 이해되는 시대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변화는 어느 한 나라가 잘해서 생긴 흐름이 아니라 세상이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경제라는 게 꽤 단순했습니다. 싸게 만들고 많이 팔고 성장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 자기 나라 기업 키우는 데 집중했고 서로 경쟁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각자 잘 굴러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방식이 점점 안 먹히고 있습니다. 공급망이 길어졌고 기술은 복잡해졌고 한 나라가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기에는 비용도 리스크도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제를 보면 누가 더 잘 만드느냐보다 누구랑 엮여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이 변화는 미국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늘 자유무역을 외치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노골적으로 자기 편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우리랑 같이 할 거냐 아니면 아니냐 이걸 먼저 묻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기술, 규제 같은 걸로 자기들만의 기준을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올 사람만 같이 가자고 합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자급자족과 내부 통제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세계는 자유무역 시대라기보다는 선택적 협력 시대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과 일본은 되게 애매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둘 다 기술력이 있고, 둘 다 제조 기반이 강하고, 둘 다 미국과 깊게 엮여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일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중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항상 선택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랑 묶일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불안이 큰 쪽입니다. 시장도 작고, 지정학적 위치도 민감하고, 수출 의존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협력할 수 있을 때 미리 묶어두자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반면 일본은 같은 질문 앞에서도 조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일본은 불안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불안을 변화로 해결하기보다는 관리로 해결하려는 나라입니다. 급하게 뭔가를 바꾸기보다는 지금 시스템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버텨보려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한일 협력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괜히 복잡해질 수 있는 변수이기도 합니다. 이 차이가 한일 관계에서 항상 온도 차이를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은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라고 느끼고, 일본은 아직은 시간을 더 벌 수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태원 회장의 발언도 한국 쪽에서는 현실적인 위기인식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일본 쪽에서는 조금 앞서간 문제제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누가 맞고 틀리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한일 협력 이야기는 항상 엇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큰 선언이 아니라 작은 축적이라고 봅니다. 거창한 공동체 선언보다 조용한 협력 하나가 훨씬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특정 반도체 공정에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조용히 역할을 나누고 배터리 소재 하나를 두고 서로 공급선을 안정화하고 AI나 로봇 같은 분야에서 공동 연구 프로젝트 하나가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은 뉴스에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협력이 쌓이면 어느 순간 서로를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때 가서야 사람들은 이 정도면 이미 하나의 협력체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이 굉장히 느릴 거라는 점입니다. 늘보의 지구동네 뉴스라는 이름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변화는 속도를 내서 갈 수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조금씩 눈에 잘 안 띄게, 하지만 방향은 분명하게 움직이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건 국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직업, 하나의 선택, 하나의 자산으로 인생을 설계해도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살기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산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관계를 나눕니다. 국가도 이제 똑같습니다. 한 나라에 올인하기보다는 여러 협력선을 만들고 리스크를 나누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일 경제협력체라는 말은 굉장히 시대적인 표현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지금 세상에 어울리는 온도입니다. 이건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라는 말도 아니고 각자 알아서 살자라는 말도 아닙니다. 같이 하면 조금 덜 위험해질 수 있다. 이 정도의 솔직한 판단입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은 확신이 아니라 이런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이어온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지금은 빠르게 결론을 내릴 시대가 아니라 천천히 방향을 확인하는 시대입니다.